자, 이번 차량은 BMW의 5 시리즈 신형 5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화제의 화제를 부르고 있는 520D인데요. 이 녀석은 해당 모델은 아니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실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브랜드죠, BMW.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고, 저도 이전 모델 F10 5 시리즈를 타고 있습니다. 520D 모델. 그 리콜 대상, 그 일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보였고, 리콜 관련해서 그걸 보여드렸는데, 이 녀석은 작년 초, 그러니까 좀 있으면 거의 2년, 출시된 지 2년 되는, 나온 지는 좀 지났죠. 근데 왜 지금 와서 리뷰를 하냐, 이 차량을 다시 타고 있냐. 그때 올린 영상을 지인이 보고 리콜 관련하고 막 속상해했던 걸 보고 용감하게 이 차량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구형, 제가 가지고 있는 5 시리즈랑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이 차를 산 게 잘한 일인지 그걸 알려달라고 해서 타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닐도 뜯지 않은 새 차를, 신차를 뽑자마자 저한테 보냈습니다. 타보라고. G30 신형 5 시리즈 디자인 살펴볼 건데요. 뭐 출시된 지도 작년 초에 출시됐으니까 길에서도 자주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니까 F10 구형 모델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만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신형 모델 출시됐을 때 그때는 M팩, 그러니까 바디킷이 M 버전으로 해갖고 M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만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이 모델은 럭셔리래요. 럭셔리 라인이라고 해서 M팩 그 바디킷이 제외가 되고 옵션 실내에서 몇 가지가 변경이 되면서 가격이 좀 내려간 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릴은 BMW 상징하는 키드니 그릴이 배치가 됐고요. 그리고 돼지코라고 그러죠. 양쪽으로 나눠진 두 개의 그릴. 그 다음에 플랩은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을 할 때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그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릴과 연결되는 형태로 헤드램프가 배치가 됩니다. 이 연결되는 형태는 그때 그 3 시리즈부터 시작이 됐죠. BMW 3 시리즈부터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형태를 헤드램프와 그릴을 연결시키는, 그래서 이쪽 그릴하고는 이쪽 헤드램프가 만나고 이쪽 그릴하고는 이쪽 헤드램프가 만나고 이런 형태이긴 한데, 그걸 너무 붙이다 보니까 좀 답답해 보여요. 헤드램프도 커지고 일체감도 생겼다고는 하지만 저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저 붙이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턴 시그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LED 헤드램프 들어갔고 어댑티브 LED BMW 이렇게 로고도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데일라이트는 이런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엔젤아이라고 해서 동그란 형태로 가져갔었는데 BMW가 이제 그거를 잘라대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렇게 돼서 데일라이트는 형성이 됐고요. 그 안으로 LED 헤드램프가 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M 퍼포먼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에어덕트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델은 단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단정하게 마감을 하고 이런 데는 실제로 뚫려서 바람이 들어가서 뭐 브레이크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은 자리를 했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M 범퍼보다는 확실히 좀 공격적인 건 없는데, 어떻게 보면 5 시리즈한테는 이 럭셔리 라인에 들어간 일반 형태의 범퍼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뭐 비즈니스 모델이고 5 시리즈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연령층을 고려해서 이렇게 모양을 나누는 거, 이 부분은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사이드 볼게요. 자, 사이드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사이드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전형적인 후륜구동 프로포션을 보여줍니다. 실루엣도 상당히 잘 빠진 편이고요. 앞에 본넷이 길게 빠지고 캐빈룸은 최대한 뒤쪽으로 밀어서 구성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포인트를 갖다가 연출을 해준 부분도 있고, 휠은
M 휠이 더 이쁘긴 해요. 근데 이것도 뭐 전체적인 차 디자인을 본다고 하면 휠 디자인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245-45에 18인치짜리 피렐리의 그 럼플렛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륜도 245, 45에 18 동일한 사이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라인이 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에서 말아 올라가는, 그래서 이렇게 BMW 특유의 호프마크 키 이렇게 당기는 듯한 그 라인을 그대로 한 줄 그려주고, 캐릭터 라인은 그 밑으로 해서 또 한 줄 그려주고, 작은 차가 아님에도 저런 캐릭터 라인 등과 날렵한 저런 디테일들이 더해지면서 차가 좀 더 밸런스 있고 잘 빠진 듯한, 덩치에서 오는 답답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구성을 해준 것 같고요. 후면부 볼게요. 리어 부분도 3시리즈 느낌도 있고 F10에서 구형 모델에서 가져온 느낌도 있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좀 더 이렇게 날렵하면서도 단정하게 현 시대에 맞추도록 그렇게 해서 테일램프 디테일은 이렇게 L자로 들어가고, 턴 시그널도 LED 적용을 해주고, 그리고 F10하고 가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M 퍼포먼스 패키지가 안 들어가더라도 머플러는 듀얼 두 개로 해준 이런 부분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신형 5 시리즈는 기존 F10의 디자인을 완전히 단절시키고 새로 그린 게 아니라 거기서 현 시대에 맞도록 디테일을 손본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디자인은, 외적 디자인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볼게요. 실내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차를 보내려면 비닐도 몇 끼고 보내야지. 비닐부터 제거를 하고 그리고 또 리뷰할게요. G30 5 시리즈 실내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이전 모델하고 변화가 이루어진 부분은 여기 있죠. 디스플레이가 돌출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돌출형으로 변화를 했고, 그리고 좋은 점이 애플 카플레이가 연결이 되는 이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터치가 돼요. 인포테인먼트 통합 시스템 중엔 이 BMW 아이드라이브를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합니다. 사용하기도 가장 좋고, 제가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만큼은 뭐 맵을 쓸 수도 없지만 목적지 설정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여기 목적지 입력 하려고 하면 진짜 이거 하다가 다이얼로 이렇게 조작하다가요 진짜 숨 넘어가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터치가 돼요. 이거 너무 좋습니다. 와, 이거는 신세계입니다. 진작 터치를 해주지. 이 기능이 이렇게 새롭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수입차 오너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적극. 이 터치가요 정말로. 신라호텔 한번 해볼게요. 신라호텔 서울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로. 이 부분은 정말 부럽습니다. 이 아이드라이브 하면요 진짜 성격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연결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지금 연결 안 되는데 애플 카플레이가 잡혀 있죠. 이렇게 유선으로 USB 단자를 이용해서 선을 연결하면 애플 카플레이가 연결되고, 제네시스나 뭐 국내 브랜드나 다른 것들도 다 선을 연결했었는데 이거는 블루투스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또 무선 충전 시스템도 추가가 돼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무선 충전된 상태에서 연결 없이 깨끗하게 손 없이 애플 카플레이 쓸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T맵을 중앙 디스플레이에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건 수입차 오너분들이랑 다 공감하실 거고 격하게 환영할. 단 하나 불편한 부분이요, 이걸 끄내기가 힘이 들어요. 스마트폰을 여기다 해갖고 무선 충전 이렇게 놔두면 충전되거든요. 근데 이 끄내기가 참 불편합니다. 운전할 땐 더 힘들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컵홀더하고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여기가 너무 얕아요 높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불편한 부분 같고요. 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뭇결, 진짜 나뭇결을 가져다가 입혔습니다. 그 무늬목 같은데 이렇게 해서 고급스럽게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디테일들은 상당히 좋아졌고, 여기 이제 밤에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오거든요. 무드등.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도 지금 살짝 들어와 있는데 낮이라 이렇게 밝게는 표현이 안 돼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도어 트림부터 해갖고 이쪽으로 쫙 가거든요. 이게 상당히 이뻐요. 감성적으로도 좋고, 이 부분은 상당히 이쁜 것 같습니다. 색상도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파란색을 하면 이렇게, 그리고 또 녹색을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색상 컬러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이 부분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쁘네요. 그리고 핸들 열선은 여기 돼 있어요. 여기. 그래서 뭐 맨 처음에는 왜 여기 있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사용할 때 손이 멀리 안 가도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좀 찾을 때 어려움은 있어도 어딘가 한참 찾았습니다. 요즘 좀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좀 찾았는데 어쨌든 여기 핸들 열선은 자리를 하고 있고요. 기어 레버, 제가 참 좋아하는 기어 레버입니다. BMW 기어 레버, 전자식 기어 레버고요. 잡는 맛이 있어요, 전자식인데도. 그리고 변속할 때도 상당히 직결감도 좋고 반응 속도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수동 변속할 때는 해서 한번 옆으로 당겨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 기어 레버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디자인도 좀 더 이뻐졌어요. 시트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상당히 좋아졌고 여긴 나파 가죽 썼다고 하는데 재질도 괜찮고요. 그리고 오디오도 맨 처음에 F10 초기 모델은 여기 트위터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BMW가 지금 음악 들어봐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잠깐만 내려서 여기도 이렇게 뭐 앞뒤 조절, 그 다음에 등받이 조절만 할 뿐만 아니라 럼버 소프트 4웨이 다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 볼스터를 조절할 수 있는 이 기능까지 되는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하고 시트는 그전 모델을 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진짜 좋아졌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여기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돼서 그냥 빠졌어요. 그래갖고 이런 거 놓을 데가 없었거든요. 사실 여기 이제 컵홀더가 마련은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또 딴 거 놓을 데도 많고 두 개만 있다 보니까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더 해놔갖고 이런 거 넣을 때 상당히 좋더라고요. 부러운 부분이 이거겠죠. 이것도 좀 비닐 좀 띄어서 주지, 키도 다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비닐 제거하겠습니다. 뭐 새 차 사면 이게 기분인데 이런 것도 안 하고 보내주는 거 보면 도대체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제거를 했고 여기 옆에 보면 저는 버튼 있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고 이렇게 위로 당겨 올리면 차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라든지 뭐 주행 가는 거리, 지금 주유량 가지고 몇 킬로 갈 수 있는지, 뭐 출발 시각하고 냉난만 설정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도 상당히 디자인도 괜찮고, 그리고 키는 이렇게 이쪽에 스마트폰처럼 충전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떼주면 이렇게 마이크로 오핀 단자거든요. 그걸로 해서 충전도 할 수 있고, 이게 또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무선 충전도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거 상당히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 키는 진짜 아주 딱 최신식, 요즘에 차를 타고 있는 듯한 미래지향적인 느낌 딱 줍니다. 이건 부러워요. 2열도 한번 볼게요. 2열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으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 시리즈가 실내 공간을 잘 빼는 차는 아니었어요. 센터 많이 올라와 있는 편이고 중간은,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도 크기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차 크기가 조금씩 커지고 있긴 했는데 실내 공간은 뭐 성인 4명이 이동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조금씩은 양보를 해서 가야 되는, 이 시트가 좀 더 뒤로 당겨지고 하면 레그룸이 조금 타이트해질 수가 있거든요. 헤드룸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근데 레그룸은 시트를 조금씩 양보를 한다면 뭐 전혀 이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그런 공간은 아니고요. 뭐 2열 시트에 대한 열선이나 뭐 공조기 같은 것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것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해주면 안 되나요? BMW는 참 이거는 참 그래요. 여기 이제 뭐 컵홀더도 이렇게 돼 있고 하긴 한데 이게 너무 없어 보입니다. 이게 너무 없어 보여요. 요 부분은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비즈니스 세단이고 패밀리 세단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좀 너무 없어 보입니다. 그거 빼고는 시트 착자감 좋고요. 여기까지 딱 받쳐주는 형태도 좋고, 재질도 앞에랑 똑같은 나파 가죽 사용을 해서 촉감도 좋고 좋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마음에 들고, 전체적인 공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볼게요. 트렁크는 이쪽으로 누르면 이렇게 전동식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고요. 공간은 F10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냥 거의 비슷한 그런 공간을 연출을 해주는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은 그래도 뭐 짐 싣고 할 때, 적재할 때는 뭐 웬만큼은 들어간다, 뭐 많이 들어가진 않아도 공간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이쪽에다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이런 그물망이나 이런 거 해놓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넓진 않아도 뭐 활용하는 데 있어 갖고 또 어느 정도 공간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렇게 지금 한 2주 한 보름 정도 탔습니다. 보름 좀 넘게 한 20일 가까이 탄 것 같은데 확실히 새 차니까 좋긴 좋습니다. 처음에 제 520D 뽑았던 기분도 나고 새차 출고했던 기분도 나고 구형 오너나 아니면 이전에 5시리즈를 타고 지금 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딱 이번 모델을 만나면 와 진짜 괜찮아졌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세부적으로 디테일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우리는 소재 같은 경우에도 참 좋아졌고, 그러니까 실내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도가 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핸들 같은 경우에도 참 볼품 없었어요. F10 모델의 핸들은 정말 볼품이 별로 없었는데 초기 모델 특히 우레탄으로 해갖고 뭐 그립감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BMW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참 볼품 없고 그립감도 없고 했는데 지금 핸들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두께도 두툼하고 림 크기도 적당하고 가죽으로 부드러운 가죽으로 쌓여 있어서 그리고 520D 모델이지만 패드 시프트도 달려 있고요. 이런 부분 상당히 좋습니다. 그 외에는 상당히 익숙합니다. 뭐 이렇게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이제 돌출형으로 바뀌고 뭐 했지만 크게 차이가 있진 않아서 되게 익숙해요. 이전 모델 타셨던 분들은 거부감 없이 이질감 없이 그냥 바로 이전 모델 사용하던 위치에 거의 다 있어 갖고요. 뭐 편하게 다 사용하실 수 있고, 다른 말로 하자고 하면 신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도 거의 잘 안 들어요. 그냥 이렇게 소재가 좋아지고 고급스러워지고 한 부분은 있는데 좀 신선한 새로운 느낌은 적습니다. 파워트레인 자체가 변한 건 없습니다. 4기통 디젤 엔진 품고 있고 최대 출력은 190마력, 최대 토크는 40.7,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한 건 없는데, 자 그러면 주행에 있어서 이전 모델하고 달라진 점, 가장 첫 번째로 느껴지는 부분은 NVH 상당히 정숙해졌어요. 물론 뭐 이 차량이 지금 제가 한 20km 그때 받아갖고 지금 주행이 거의 아직 1000km가 안 됐거든요. 700 몇 킬로인가 거의 800km 타고 있는 것 같은데, F10 처음 뽑았을 때도 조용했을 겁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서 그렇지만 조용했을 텐데, 그녀도 이제 누적거리가 쌓이고 연식이 늘다 보면 당연히 디젤 엔진의 숙련과도 같은 비례해서 커지거든요. 소음하고 진동이. 근데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이 차량은 상당히 요 실내에서 느낄 수 있는 정숙성, 그 다음에 소음 부분에서 신경을 썼다는 게 가장 먼저 느껴집니다. 그리고 특히 한 50km, 60km 이상 넘어가면 굳이 디젤 모델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아 이게 디젤 차량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체감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정숙하고 부드럽게 차량은 잘 나가는 편이고요. 파워트레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이 파워트레인은 BMW 그룹 안에서 쓰이는 2.0L 엔진의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인데요. 이 8단 자동 변속기가 ZF-사 거예요. ZF-사 거를 받았는데 다른 몇 개 브랜드들도 이 ZF-사 8단 변속기를 사용을 합니다. 뭐 제기어도 그렇고 몇 브랜드들이 사용을 하는데 뭐 볼보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이 BMW하고의 궁합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DCT를 생각해야 되나 할 정도로 정말 변속 속도도 빠르고요, 기열감도 상당히 좋고, 동력을 전달함에 있어서 이 디젤 엔진 특유의 토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해당 단수를, 이 토크가 활성화되는 RPM 게이지에 맞는 단수를 열심히 찾아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괜찮고요. 두 번째로 느껴지는 점은 핸들링이 이 저속에서 일상 영역 구간에서 좀 더 가벼워졌습니다. 이 핸들을 놀리는 이 놀림감이 부드러워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상 주행을 할 때 좀 더 수월합니다. 운전하기가 편해요. 예전 모델은 일상에서도 좀 많이 타이트한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좀 타이트한 편이었고, 그리고 중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타이트해지는 그런 세팅이었다면, 이번 신형 모델의 핸들링은 처음에는 좀 많이 여유롭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속도가 올라가고 또 주행 성향에 따라서
핸들의 담력이 달라지는데요. 그렇다고 따로 놀진 않습니다. 작은 반응에도 여유롭지만 즉각 반응해주고 BMW답게 핸들링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총 3가지를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계기판에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그래픽을 달리 해주면서 주행 모드별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그 F10 후기 모델도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갔기 때문에 동일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세부 그래픽들이 더 이뻐진 것 같아요. 이렇게 디테일드도 훨씬 나아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중앙 디스플레이에 이 상황들을 보여주는데요. 컴포트 모드는 브랜드에서 정한 그 모드 그대로 됩니다. 근데 스포츠하고 에코가 좀 바뀌었어요. 스포츠 모드 때 브랜드가 정한 스탠다드를 정할 수도 있지만 인디비주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맞춤 해서 구성을 들어가면 스티어링은 어떻게, 엔진은 어떻게 해서 컴포트를 할지 스포츠를 할지 개별적으로 변속기 세팅은 어떻게 할지, 운전석 지지대는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모드별 했을 때 사이드 볼스터나 뭐 이런 것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인디비주얼 세팅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놓고 인디비주얼 선택을 하면 내가 맞춰놓은 대로 스포츠 모드를 구성할 수 있는 이 부분이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에코 모드도 똑같습니다. 인디비주얼 똑같이 들어가서 여기서도 제한 속도를 얼마 할지, 이렇게 탄력 주행을 할지, 그 다음에 공조기까지. 그러니까 이 BMW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성격을 확연히 달리 보여줄 수 있는 게 에코 모드를 설정을 하면 약간 하이브리드 모드 느낌까지 나요. 이렇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뒤에서 약간 잠기는 느낌, 그리고 가속 페달을 가속을 해도 딱 순간적으로 안 나가고 한 박자 멈췄다가 서서히 나가는 느낌, 그리고 공조기까지 컨트롤을 하거든요, 에코 모드로 놓으면. 그래서 어떻게든 최적의 연비로 주행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주행 모드를 내가 만약에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브랜드가 정한 스탠다드로 할게 하면 누르시면 되고, 오늘은 내가 선택한 대로 할게 그러면 인디비주얼 딱 기존에 세팅해둔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520D 일반 모델이지만 이런 부분 참 신경을 쓰고 또 세분화해서 잘 나눴다. BMW가 추구하는 방향을 어느 정도 잘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세부적으로 인디비주얼을 구성을 해도 M처럼 그렇게 세팅이 체감될 정도로 바뀌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미적인 부분도 있고 또 내가 내 차를 맞춰서 탄다는 기분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차감 부분에서도 이전에 모델 타셨던 분들은 처음에 차를 출고하고 럼플렛 타이어를 그대로 사용하시던 분들도 있었지만 교체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 럼플렛 타이어가 안전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지만 일상주행에 있어 승차감에 있어서는 점이 좀 있습니다. 승차감이 하드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하드함을, 그리고 또 소음도 좀 있어요,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그래서 그런 거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타이어를 교체하고 했는데, 지금 모델도 출고 지금 바로 했으니까 럼플렛 타이어가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거든요. 근데 승차감 쪽으로 그렇게 하드하다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상당히 편해요. 편한 느낌도 있고, 뭐 물론 새 차니까 그런 느낌도 있지만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일상 주행에 있어서 좀 더 포커싱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BMW는 달리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중요하고 스포츠성을 강조하는 모델이긴 했지만 요즘 트렌드 자체가 스포츠성만 아니면 승차감적으로만 하진 않거든요. 그 양 방향을, 그 중간점을 잘 찾아갖고 승차감을 세팅을 하는데,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좀 더 세련되게 변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핸들링이 됐든 초반에 이 엔진이 들어오는 정숙성이 됐든 부드러운 질감이 됐든 그리고 승차감이 됐든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세단으로 일상주행에 있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그런 성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주행에서 편안하면서도 안전한 주행을 도와주는 이 반자율 주행 시스템도 기본화한 것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델은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반가운 부분이고요. 스마트 크루즈를 활성을 해놓으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알아서 주행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요즘
너무나도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대중화가 어느 정도는 된 그런 기능이라 뭐 특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운전함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렇게 핸들을 잡지 않아도 알아서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을 보면 이렇게 핸들 모양이 뜨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여기 버튼으로 기능을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이 버튼이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완전히 정차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핸들 조향은 고속도로에서는 상당히 인식을 잘하는 편입니다. 근데 일반 이렇게 간선도로를 다닐 때는 말 그대로 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녀석만은 믿으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차선을 따라서 보조해 준다는 그 역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20D가 이렇게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베스트셀링카로 뽑힐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효율성, 연비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정도 거의 5m 육박하는 차량을 가지고 퍼포먼스적으로 그렇게 큰 불편함도 없으면서 효율성까지 챙긴 부분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죠. 이 모델도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동안 일상주행하고 제 차 몰듯이 그냥 몰았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그냥 출고하자마자 탔기 때문에 17.9km 지금 찍혀있는 게 트림상으로는 리터당 17.9km. 제 차량도 풀탱크 주유하면 한 1100km 정도 타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사실 마땅한 대안이 찾기는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연비 부분에서는 만족스러운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완성도는 상당히 좋아진 것 같고요. 혁신적인 변화도 물론 좋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잘하고 있는 것 중에 완성도를 좀 더 갈고 닦은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빨리 이번 사태가 해결이 좀 되고 정상화가 돼서 BMW도 소비자들한테 다시 좋은 이미지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BMW도 그렇고 이제 뭐 내년부터는 또 활발하게 신차를 출시한다니까 아우디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독일 3사, 국내에서도 이 세 개 브랜드가 예전처럼 그렇게 좀 활발하게 판매도 하고 신차도 선보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차를 선택을 할 때 더 많은 선택지와 더 좋은 차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또 세 개 브랜드가 겹치면 저희가 또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아주 반가운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좋은 차를 합리적인 가격에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개그맨 양성국입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알 TV 여러분들 많이 시청하고 계신데 더욱더 재미있는 소식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레알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소울입니다. 저희 레드 RPM 레알 TV 많이 시청해 주세요.